자, 우리가 지금 함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어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기호로 f나 g나 h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x의 원소들 모두 가지고 있는 집합을 정의역 x라고 표현하고요. 대응하는 y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y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정역의 원소들 선택받은 원소들만 따로 모아서 치역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함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x에 대응하는 y 값이 하나뿐이어야 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존재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공역의 원소에 반드시 대응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함수에는 특별하게 1대1 함수, 대응, 상수함수, 항등함수라는 6개이 존재하고요.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대1 함수라는 건 두 원소가 서로 다를 때 대응은 함수값도 다르다는 뜻이고요.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수함수는 모든 원소가 하나의 값을 대응합니다. 항등함수는 정역과 공역이 일치했을 때 같은 원소끼리 대응할 때 자기 자신으로 대응할 때 항등함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 각각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공역의 원소를 정역의 원소만큼 거듭제곱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는 순열로 표현합니다. 공역의 원소의 개수 p, 정역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순열로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나옵니다. 상수함수의 개수는 애초에 세팅이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좀 전에 제가 문제를 냈던 것처럼 완벽하게 일치하는 두 개의 정역과 공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항등함수. 그래서 보통 이것들이 함께 나오는 문제에서는 대체로 x에서 x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때 원소의 개수를 대놓고 줄 수도 있지만 이 상수함수의 개수를 통해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고요. 자, 이제부터는 책에 있는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뜻, 대응이랑 함수라는 말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x에서 y로의 원소가 서로 짝지어졌을 때 그것을 서로 대응한다라고 표시하시고 아까 제가 화살표로 나타냈던 거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 x에서 y로 대응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함수를 x에서 y로 대응한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의미니까 큰 의미 부여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함수라는 녀석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g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h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역과 공역 이들 사이의 관계성을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정역과 공역 치역에 대한 얘기는 좀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f에 라지 x가 들어간 이 녀석을 치역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만 추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서로 같은 함수예요. 정역과 공역이 서로 같고 대응하는 원소도 서로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볼게요. 정역의 원소가 이렇게 돼 있고요. 공역의 원소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함수는 x의 제곱이라는 녀석이고요. 두 번째 함수는 이렇게 되겠고요. 자, 한번 볼게요. 이 함수에다가 0 대입하면 0 나오고요. 1 대입하면 1 나옵니다. 맞죠? 이 함수에다가 0 대입하면 0 나오고요. 1 대입하면 1 나오죠. 맞죠? 근데 어떤 원소에 한해서만
0과 1에 한해서만 이게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죠. 얘랑 같은 함수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의역의 원소가 0과 1로 제한이 들어가 있으면 0 대입하면 0 나오고 1 대입하면 1 나오니까 이 두 원소에 한해서는 이 정의역에 한해서는 얘네 둘이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합하고 똑같습니다. 조건이 다르지만 원소가 같을 때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했던 것처럼 함수에서도 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정의역에 대해서 동일한 동역, 치역으로 대응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등호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아이들은 전부 다 연속성을 가지는 그래프가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진짜 별거 없습니다.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대응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fx라는 함수가 그러면 좌표 평면에 1대 2 그 다음에 2대 4 그 다음에 3대 6 이런 식으로 점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왜냐면 얘는 연속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y는 뭐 ex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이 아이의 전제는 뭐냐면 실수 전체에서 그려지는 함수를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정의역이 1하고 2하고 3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에 대응하는 점들이거든요. 이게 연속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값 이렇게 점으로 표현이 된다. 얘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했던 그래프들은 실수 전체를 무엇으로 정의역으로 가지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그래프가 형성이 되고 있었던 거라면 이 경우는 뭐냐면 정의역이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함수값도 3개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는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프입니다. 점도 그래프예요. 이것은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직선 형태를 띠고 있고 얘는 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함수도 생각해 보세요. y는 x의 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도 원래 본질은 뭐냐면 0일 때 0, 1일 때 1, 2일 때 4, 3일 때 9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일 때 1, 마이너스 2일 때 4, 마이너스 3일 때 9 이런 식으로 요 사이에 2분의 1일 때 4분의 1, 그 다음에 뭐 2분의 3일 때 4분의 9 이런 식으로 점들을 계속 찍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점들을 찍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어떻게 하나의 선을 이루게 된다. 여기도 하나의 선을 이루게 되는데 그게 여기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혔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유는 그동안은 언급이 없었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려왔었던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 뭐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수 전체를 무엇으로? 정의역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선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반면에 지금은 정의역을 우리가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의 형태로 나타내는 게 맞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점도 그래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함수, 아까 언급했던 1대1 함수, 1대1은 상등함수, 한등함수, 상수함수 이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 체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문제 보시면 함수인지 판단하고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집합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두 함수의 정의역이 각각 마일과 1일 때 각각 대입해 가서 동일한 값이 나오면 서로 같은 함수, 동일한 값이 나오지 않으면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세 번째, 그래프를 그려라. 자, 얘는 정의역이 0과 1이니까 점 2개 찍으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녀석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것들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 하나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세 개의 함수를 제가 한번 그려볼 거예요.
번째 그래프 y가 1이 돼요. 두 번째 그래프 y는 x예요. 세 번째 그래프 y는 마이너스 x래요. 자,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함수를 찾는 방법과 1대1을 찾는 방법입니다. 별거 없어. 진짜 별거 없거든요. 봐봐. 함수는 x 하나에 y 하나. 1대1은 함수라는 전제 하에서 y 하나에 x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수이기 위해 x 하나에 y 하나가 세팅이 된 거잖아 이미. 그럼 함수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x 하나에 y 하나는 이미 x들은 다 일편단심인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확인할 건 뭐냐면 그렇다면 x는 전부 다 하나씩 이동했으니까 대응했으니까 y 입장에서만 이제 보면 되겠다. x 입장에서 하나씩 대응했으면 y 입장에서도 하나씩 대응하면 양방향에서 하나씩 대응하는 거 맞잖아. 그걸 보겠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볼게요. 이렇게 생긴 짝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합니다. 자, 봐봐. x 하나에 y 하나 대응하는 거 맞죠? 얘는 제가 이렇게 해놨죠? 그럼 이렇게 하겠죠? y 하나에 x 여러 개 대응하죠?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자, 보자. x 하나에 y 하나. 뭐 애초에 우린 1대1 함수니까 알아요. 함수라는 거. 자, 보자. y 하나 x 하나 되는 거 맞아 틀려요? 맞죠? y 하나 x 하나씩만 걸리고 있잖아. 그럼 얘는 1대1인 거야. 봐봐. x 하나에 y 하나니까 함수 맞아요. y 하나에 x 하나 대응하고 있으니까 얘도 함수 1대1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보자. 1대1 함수인 것을 찾아라. 그럼 니은과 디귿이겠죠. 1대1 되는 건 마찬가지죠. 상수함수는 이거 맞죠? 자, 항등함수. 이 중에서 이제 항등함수를 찾아보자. 어떤 게 항등함수일까? x랑 y랑 같은 거. 니은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풀어드렸고요. 1번, 2번, 3번 있죠? 그거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1번, 2번, 3번 풀어보세요. 갓 아닌가? 아, 갔다 안 갔다? 근데 갓 아닌가? 음악은 재능이야. 재능 없는 사람은 음악하면 안 돼. 진짜요. 진짜 음악하는 재능. 안 되는 건 절대 안 되더라. 내가 어렸을 때 합창단을 계속 했었거든요. 합창단을 계속 했었는데
음은 진짜 잘 땄거든요, 제가. 반음이나 이런 거, 음이나 이런 거, 리듬이나 이런 거, 박자감이나 인정받은 거예요. 학교 선생님한테. 와, 네가 우리 학교 전교에서 가장 박자감이나 음감은 좋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제 목소리 띡띡거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색이 안 좋아. 그치? 그럼 끝인 거야. 그래서 노래, 솔직히 알잖아. 너희 가수들 보면은 뭐 리듬감, 비트, 박자감 뭐 이거 다 좋은데 음색이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음색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게 재능이야, 재능. 이거 어쩔 수 없어.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이 약간 운동선수 하시면 자녀들도 되게 운동 잘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도 있고 재능이고. 근데 공부도 재능이다. 겁나 슬픈데 수학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뭐 사회나 이런 거 암기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국어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다 재능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지. 그렇다고 포기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살기 힘들어. 뭐 어떻게 해야 돼? 내 재능의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한도까지 끌어올려 놔야 되는 거지. 또 그럼 우리나라가 교육이 그래서 5등급을 만드는 거야. 왜냐면 5등급이 되면서 10%가 되면서 공부에 그렇게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노력은 어느 정도 커버가 쳐지는 그 등급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뭐 본인 스스로 잘할 거고 난 이 과목을 잘하는데 나는 이 과목을 좀 못하는데 그게 재능이거든요. 그렇다고 포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려 놓는 거. 이제 그게 할 일입니다. 너희가 재능이 얘가 A급이고 얘가 B급이고 얘가 C급이라고 치자. 얘는 이만큼 올라갈 수 있고 얘는 이만큼 올라갈 수 있고 얘는 이만큼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너희는 얘는 자만해서 에이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얘도 맞추면 되겠지. 근데 이거 맞추는 힘까지 난 여기까지.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만 맞춰 이걸 최선을 다해서 다 맞춰주잖아요. 그럼 그들의 평균치가 얘가 되는 거고 이게 되면은 인서울이 가능해요.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물론 비중은 다르겠지. 자기마다 나는 영어가 중요해요. 나는 수학이 중요해요. 나는 과학이 중요해요. 그건 다르겠지만 아세요. 자, 갑시다. 그래서 우진이는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보다는 공부 쪽이야. 자, 볼게요. 진짜 음악보다 공부 쪽이래. 그때 기타 치는 거 딱 들어보니까 노래는 음색이에요. 왜냐면 제 주위에 음악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예종이라고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니? 서울예대 들어보셨나요? 음악 쪽에서는 양대 산맥이거든요. 거기서 그 시간타임 강사 뛰는 애가 있어요. 저 결혼식 때 축가 피아노 쳐준 애거든요. 재즈 피아노 전공하는데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자기는 일을 해요. 한예종에서 지금 강사를 뛰고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자기는 우리나라에서는 2부리로 맡아야 돼요. 너무 잘하거든요. 재능은 어쩔 수가 없다. 걔는 진짜 노력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볼게요. 함수인지 판별하고 함수인 것의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보자. 첫 번째는 함수가 아니에요. 지성아, 왜 함수가 아니에요? 맞아요. 자, 조연아, 두 번째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 함수가 아니에요? 일이 뭐예요? 양다리. 예. 양다리 아세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얘는 당연히 함수죠. 이만큼이 정의역, 이만큼이 공역, 이만큼이 치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거. 자, 다음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인지 제가 대입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마일과 이를 각각 대입해 봅시다. 얘는 이렇게 보고요. 이쪽 가볼게요. 서로 같은 함수 맞네요. 자, 두 번째 가봅시다. 다르죠? 서로 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가봅니다.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동일한 식이긴 하지만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원래는 지금 x 플러스니까 이런 그래프가 됐어야 돼요. 원래는 이런 그래프죠. 이게 두 번째 버전이야. 왜냐하면 정의역의 실수 전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만 찍으면 돼요. 0 대입하면 2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4 나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두 집합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쫓아옵니다. 냄새나고 쫓아오시거든요. 빨리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온도를 떨어뜨릴 거야. 20도. 자, 추워지기 전에 너희 집에 갈 수 있어. 자, 가볼게요. 네, 쫓아오시거든요. 냄새. 자, 두 집합 x하고 y에 대해서 x에서 y를 함수입니다. 다음 중에 함수인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돼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봐.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소들을 하나씩 대응해서 그것들이 여기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순하게 선생님 이거 2차 함수인데요? 선생님 이거 상수 함수인데요? 선생님 이거 절대값이니까 함수가 되는데요? 선생님 이거 2차 함수인데요? 전부 다 함수인데 뭔 함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 1, 0, 1이라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여기 중에 하나로 대응을 해야만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해보자. 첫 번째. 얘는 상관없죠. 전부 다 3으로 보내면 되잖아. 그쵸? 얘도 3, 얘도 3, 얘도 3. 얘만.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자, 마일과 0, 1이 요 식으로 들어가면 2를 더했으니까 1, 2, 3이에요. 1, 2, 3 모두 있죠? 그럼 되는 거죠. 자, 여기 1, 0, 1이에요. 1, 0 없네요. 그쵸? 자, 무슨 말이냐? 얘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얘는 1로 가. 얘도 1로 가. 근데 얘가 갈 곳이 없어.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가봅니다. 마 1, 0, 1이에요. 자, 1, 2, 3, 4에 갈 수 있는 곳이 있나 보자. 제곱을 했어요. 너 1로 가. 제곱을 했어요. 갈 곳이 없죠. 그럼 얘도 함수가 될 수 없어요. 단순하게 식을 보고 함수인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단원의 포인트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할 수 있어야 돼. 그 말은 정의역에 주어지는 원소들, 저 원소들이 이 식의, 이 함수 식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곳이 공역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좀 전에 디귿과 리을처럼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은 저 정의역에 대해서는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이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a의 값을 구하자 했어요. 정의역은 마 2하고 2가 되고요. y는 0과 a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대입해봤더니 얘는 0으로 대응하고요. 여기다가 대입해봤더니 얼마예요? 4, 4, 16이거든요. 얘는 지금 16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아니잖아. 그럼 a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얘가 16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갈 곳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얘 값은 16이다. 이런 느낌일 거야. 괜찮지? 자, 좀만 더 갈게요. 저쪽에 시험을 빨리 끝나 보니까. 자, 정의역의 원소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마 2, 마 1, 0, 1,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치역을 이번에 구하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공역을 언급을 안 하고요. 갑자기 치역을 구하래요. 치역은, 자, 공역이 이렇게 있다면 이 중에서 치역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 함수값들의 집합이거든요. 그 말은 이 정의역의 원소를 여기다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들이 있을 거야. 그것들을 모아서 집합의 형태로 만드는 게 치역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 굳이 대응 관계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는 0 말고 얘네 둘은 첫 번째 식으로 들어올 거고요. 이렇게 세 명은 두 번째 식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집어넣어보자. 마 3 집어넣어보자. 마 1 0, 1, 2는 여기로 들어가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 들어가면 마 1 1 들어가면 1 2 들어가면 3
자, 중복되는 건 굳이 두 번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 녀석들이 뭐가 되는 거야? 치역의 집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쭉 가볼게요. 자, 봤더니 x가 0일 때는 여기로 들어가는데 무슨 말이야? 1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절대값이야. 마이나 마 1이나 1이나 2는 여기로 가니까. 해보자. 0 들어갔어요. 4. 마이 들어갔어요. 4에서 4 뺐으니까 0. 2도 당연히 0이겠죠? 마1 들어갔어요. 1에서 4 뺐으니까 마3. 1 들어가도 마3. 그래서 이만큼이 하나의 집합을 이루게 된다. 이 정도 느낌이고. 괜찮죠? 그냥 함수값들 모아놓으면 돼요. 단영아 집에 갈 때 되니까 행복하구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데? 자, 단영아 숙제는 다 해봤어? 오, 진짜 표현이 되게 좋다. 성실하다. 현진아, 잘했어. 진짜? 그럼 지금 남자의 희망은 너고. 그치? 하진아 혹시 숙제 다 했니? 알겠어요. 미안해. 오케이. 이거 3대 1이니까. 그래도 남자 희망이 현준이네. 자, 또 좀 더 가볼게요. 자, 두 개를 풀고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입니다. 0부터 5까지의 정수들을 정의역으로 한대요. 0, 1, 2, 3, 4, 5를 정의역으로 한대요. 그런데 x에서 x로 간다네요. 공역도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건이 붙었어요. x의 제곱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제곱 4로 나누면 0, 제곱 4로 나누면 1, 제곱을 4로 나누면 0, 제곱을 4로 나누면 1, 제곱을 4로 나누면 0, 제곱을 4로 나누면 1. 얘는 0과 1밖에 없다. 이게 이 녀석의 치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x는 1하고 2를 정의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치역이 서로 같을 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fx는 a하고 b가 있기 때문에 일단 킵. gx가 미지수가 없으니까 저기다 대입을 해볼 거예요. g1은 2, g2는 6. 치역이 서로 같다 그랬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치역이 2하고 6이고. 자, 저 식을 fx에다가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고요. fx에다가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b예요. 근데 치역이 서로 같대. 그럼 얘랑 서로 똑같다는 거야. 이제 우리 집합단원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서로 같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근데 왜 하필이면 모두 구하라고 나와 있냐? 얘가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매칭 시켜보자. 먼저 a 플러스 b가 2고 2a 플러스 b가 6일 수 있고요. a 플러스 b가 6이고 2a 플러스 b가 2일 수 있어요. 두 가지 생각해보자는 거지. 자, 이거부터 해보자. 여기서 여기를 뺐습니다. a 값은 4, b의 값은 마2. 자, 여기서 여기를 뺐습니다. a의 값은 마4, b의 값은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8과 마이너스 40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자, 우리가 이제 점심 먹고 했던 녀석들은 함수예요. 제가 조금 굉장히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함수가 처음에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뒤에 따라오는 어려운 것들을 할 때 공부가 표현 수월하기 때문에 짧게 하면 30분이면 설명을 끝낼 수 있는 내용을 제가 거의 1시간 반 이 정도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배웠던 함수에 대한 내용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숙제가 될 건데 예제 3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거예요. 유형은 숙제를 어디를 낼 거냐면 저번에 692까지 나왔네요. 693부터
33까지 이렇게 가는 걸로 할게요. 혹시 아 근데 여기는 분명히 없는 그 722번이랑 723번이 있어요. 722랑 723번이 있거든요. 제가 증명이어서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부분이니까 그거 두 개는 빼고 하시면 됩니다. 722랑 723번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 자, 아까 숙제를 하셨다는 분이 네 분은 저한테 숙제 검사를 맡고